나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키고 자유를 구속하는 나의 빅브라더는 누구이며 또 나의 애정부 101호실은 어디일까? 안녕하세요. 맘쉬런치 카페입니다. 좀 전에 저와 함께 유토피아 세계에 대한 두 가지 인문고전을 살펴봤죠. 그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정반대의 디스토피아 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말살된 철저한 전체주의 사회를 그린 이 소설은 동물농장과 함께 조지 오웰의 대표작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20세기 초 영국은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큰 변화의 시기였죠. 당시 영국은 전 세계 4분의 1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식민 강국이었고요. 하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에 휘말리며 나치즘을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그의 두 가지 대표작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이 소설 속의 세계관을 살펴보자면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단 3개의 초강대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오세아니아의 절대 권력자는 빅브라더인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과 사물들에는 어디에나 이 빅브라더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의 눈에 감시를 받고 그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거죠. 자고 깰 때,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심지어는 목욕할 때조차도 빅브라더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빅브라더의 눈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죠.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비밀에 쌓인 존재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설치된 CCTV와 비슷하지만 녹화와 녹음 이상의 기능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텔레스크린을 곳곳에 설치하고 사상경찰, 아마추어 스파이 등을 이용해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는 사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은 4개의 행정부서를 갖고 있는데 그 명칭과 기능이 정반대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어요. 평화부에서는 전쟁을 관장하고, 진리부는 뉴스, 예능, 교육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또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부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풍요부는 사실 사람을 계속 굶주리게 만들고 있죠. 주인공은 3명인데요. 첫 번째는 당에 대한 반발심과 분노를 품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윈스턴, 그리고 윈스턴이 사랑하는 여자 줄리아는 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철저한 당의 통제와 감시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간음이라는 일탈 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존경하고 신뢰하지만 결국 윈스턴의 뒤통수를 치고 윈스턴을 완벽하게 개조시키는 당의 핵심 인물입니다. 주인공 윈스턴이 하는 일은 기록국 소속으로 각종 인쇄 매체에 기록된 내용을 조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쉴 새 없이 당의 지시를 따라 문서를 위조하고 조작하는 삶 속에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자살 충동을 누르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발각되면 사형이나 25년간 강제노역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텔레스크린이 닿지 않는 방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기 속에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죠. 또 그는 이미 결혼한 지 11년쯤 되었지만 당의 권유에 의해 별거 중인 상태인데요. 당이 결혼제도를 허락하는 유일한 목적은 당을 위해 봉사할 아기를 낳는 것이고, 윈스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헤어지게 만든 거죠. 놀랍게도 이 사회에서는 부부관계마저도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는 사상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윈스턴에게
수상한 여자 당원이 다가와서 은밀하게 쪽지를 전하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그 글귀로 인해 살고 싶다는 욕구가 그에게 비로소 생깁니다. 윈스턴이 일기장을 구입했던 골동품 가게 2층은 두 남녀의 비밀 아지트가 되어서 플랫스크린이 없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죠. 그렇게 줄리아와의 사랑을 통해 암울했던 그의 삶이 꽤 견딜만하게 변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만나는 거죠. 간음이 발각되어서 잡혀가고 고문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진심은 지키자, 또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윈스턴은 자신이 평소에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온 인물인 오브라이언이 당을 전복시키려는 비밀 조직, 형제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줄리아도 형제단에 가담하겠다고 커밍아웃을 하죠. 하지만 결국 애정부에 끌려가서 그토록 신임했던 오브라이언에게 직접 정신개조 고문을 받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말살시킵니다. 사랑, 우정, 기쁨, 용기, 진실, 그 모든 것. 그야말로 텅 빈 상태로 만든 다음 당의 생각으로 채워넣는 거죠. 윈스턴은 고문 따위로 자신의 의식 깊은 곳까지 지배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지속적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의식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줄리아를 향한 사랑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정신개조를 마치고 풀려난 윈스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당에 반기를 드는 위험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면 반사적으로 무조건 맹점을 찾고 상반되는 논쟁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과 생각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죄중단이라고 부르는 사고를 합니다. 당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해도 그냥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게 된 거죠.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윈스턴이 빅브라더의 거대한 포스터를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완벽한 정신개조에 승리한 디스토피아적인 결론이 충격적이죠. 또 인상 깊으면서도 섬뜩했던 부분이 오브라이언이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의 목적은 재산, 장수, 행복이 아니다. 순수한 권력만을 원한다. 권력은 어떤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다. 박해의 목적은 박해, 고문의 목적은 고문이다. 그렇게 인간에게 고통과 모욕을 주면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뜯어 맞추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그리고 혼자 자유로운 인간은 언제나 패배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당에 편입될 때 불멸에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은 집단적인 것이다. 이것이 당의 표어 중에 하나인 자유는 구속이라는 문장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런 권력에 대한 탐닉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점점 커지고 미묘해져서 사람을 짓밟는 느낌에서 짜릿한 황홀감을 느낀다고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물질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권력이라는 탐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그 민낯을 보는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이 소설에서는 빅브라더라는 인물로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절대 권력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돈이 없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외모, 사랑, 종교, 학벌, 질병 등등 나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키고 자유를 구속하는 나의 빅브라더는 누구이며 또 나의 애정부 101호실은 어디일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 주인공이 가장 사람다워질 수 있었던 곳, 골동품 가게 2층처럼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곳, 또 자유롭게 해줄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서가 산책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독서와 사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